근데 실제로 1심 재판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국토부 공무원들이 백현동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들은 압박받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거 답변 위에 판넬도 미리 준비했고 그 화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토부 당시 이제 공무원 관련해 성남시 직원들도 그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얘기한 것과는 달리 전현직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22명 협박 사실 없다.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가 저기 판단하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도 뭔가 이거 협박 사실 없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 겁니다. 4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또 제가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거쳤을 것이고 진단을 했더라면 정신질환이 확인됐을 것이고. 구장 변호사님, 4년 전에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이 부분이 이제 기사회생했었는데 4년 전과는 뭐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 판례 자체가 이재명 판례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있는 판례인 거를 전제로 삼고 그때 권순일 대법관의 부정 의혹이 이제 아직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저 판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는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적용되는 사안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상대방과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발언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볼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물어볼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끔 하기 위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방송에서 4번을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그래서 사안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의 판시도 정확한 것이 사전에 그 세팅돼 있는 환경 자체가 공격적인 상대방과의 질답 과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시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되는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도 이거는 이제 이재명 판례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백현동 이제 발언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장동 백현동에 관해서는 이재명이 몸통이냐라는 게 굉장한 쟁점이었어요. 그때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라고 본인이 발언하면서 국감을 기회의장으로 쓰겠다. 그리고 나는 국감을 거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대통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세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허위 사실이 담긴 판례를 준비해 오고 그걸 그대로 발언으로 옮겼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의에 의한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감에서 즉흥적으로 수세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허위 사실을 마음껏 공표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앞서 잠깐 그 백현동 아파트 옹벽 화면도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백현동 아파트 규제를 성남시가 확 풀어줬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때 당시 여기 화면에 보면 저 백현동 아파트 뒤에 이제 옹벽 얘기도 나왔고 여러 당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저 때도 의혹이 있었다면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충분히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것도 유권자를 기만한 고의적 거짓말이다. 이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판결문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구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예상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게 항소심에서 민주당 바람대로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죄 판단 그리고 양형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는 게 법에 딱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 그냥 주장을 하시는 건데 법에 맞아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된 것도 여러 차례 제가 생각했던 게 거의 한 95% 정도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저는 재판장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향을 가진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이 2라고 답할 거는 예측해서 발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법에 딱 맞다. 이건 법리다. 그렇죠. 법리입니다. 법리와 증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로 유리하게 보더라도 징역형은 내려가지 않는다. 벌금형은 내려갈 수가 없고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에서 이제 민주당 다른 두 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항소심 예상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4년 전 이재명 대표의 무죄와 달랐던 까닭,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지금 어떤 근황을 전해주고 있는지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까지 첫 번째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